안녕하세요. 최근에 언론 뉴스를 보면 해고 관련한 뉴스가 부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임원들을 해임 통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뭡니까? 트위터 이런 데서도 직원들을 대거 내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을 인건비를 줄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LIG 정권인가요? 뭐 제가 이제 정권사 이름은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권사에서도 대거 인력들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지점을 통폐합하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정리해고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보내는 것들은 이미 일상이 됐죠. 이제 점점 더 직장에서 회사들이 직원들을 더 이상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이트 진로에서도 정리해고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이제 추진한다 이런 뉴스들도 본 것 같습니다. 노조가 직원들의 그 해고를 막기 위한 행동들을 안 하게 하려고 회사가 미리 노조에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이제 가면 갈수록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는 게 어려워지고 고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공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사도 먼저 살아야 되니 직원들을 잘라내고 남아있는 직원들로 어떻게든 꾸려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더욱더 바짝 엎드리고 더욱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앞으로 5년간은 절대로 회사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며 자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도 뒤늦게 뛰어들면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10년, 15년, 20년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가게를 한다, 자기 일을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자신은 일부분의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나의 잘못이 일파만파 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수십억의 손해를 보게 해도 그 손실은 회사가 있는 거고 제가 징계를 받건 아니면 월급이 감봉될 수는 있겠지만 그 피해 전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자행을 하면 만약에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을 전부 다 개인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끔찍한 일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처럼 경제 불황이 심해질 때는 조직 안에서 몸을 피신해 있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바깥에 폭우가 몰아치는데 동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함부로 사냥을 하러 나다니면 먹잇감을 사냥하기는커녕 폭우에 썰려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삶을 조심하고 대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조심하고 바짝 엎드려서 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은 사이클상 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 분명히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 시기도 옵니다. 언제겠습니까? 부동산은 더 이상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집은 거주의 수단일 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일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생각하는 건 어리석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앞에서 계속 나오면 그때 조용히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30평대, 25평대가 2억이고 2억 중반이 되면 사는 건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종도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하남 교산이나 아니면 인천 계양이나 3기 신도시에 아주 좋은 위치에 이제 분양되는 것들이 가격이 괜찮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무리하게 빚을 일으켜서 하는 건 비추라는 거죠. 자기 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또 여윳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집값이 다시 오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5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도 한 5년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한 5년가량은 최대한 바짝 엎드려서 주변을 둘러보고 공부하고 대비하고 한 5년쯤부터 해서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할 공리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것 또한 거품이 다시 생기는데도 대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지만 실제로 수학을 결실하는 시기는 10년 뒤쯤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고 파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냐, 버틸 수 있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이 해결될 때 제대로 투자를 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기다림이 힘들 때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렸다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5년 동안 바짝 엎드려서 기다려야 되는 시기지만 그 다음 5년을 또 결실을 얻기 위해서 또 미소 지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은 바짝 엎드리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그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또 결실을, 열매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따지면 앞으로 5년 플러스 5년, 10년은 두고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알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금방 뭔가를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소득이 필요하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오는 월급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영업자를 하더라도 자영업자도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순소득, 순수입이요. 순이익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뭐가 됐건 간에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저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연금이든 뭐 채권이든 주식 배당이든 뭐 월세든 고정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갭 투자다, 전세와 월세가 비슷해졌을 때 뭐 사놓으면 된다,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무작정 많이 보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유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이, 수입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틀로 하고 투자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금방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심이 제일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많은 것들을 나중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점점 더 현실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지고 많은 기회와 함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